안녕하세요. 아이시원에 쓰고 그린 김경득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아동문학 수업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마다 그림책을 몇 권씩 읽어주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나도 그림책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되게 막연했던 생각이 또 이루어져서 이렇게 신인 작가로 인사드리는 날이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저 감사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더 많아졌어요. 출판사 관계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책 나왔다고 축하해준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제 책 읽어주시는 독자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다 보니까 책은 이제 겨우 한 권 나왔는데 감사한 분들은 엄청 많아졌어요. 아이시원에는요, 제목이 곧 내용이라고 할 정도로요, 이 책 내용의 절반이 아이시원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 시원하다는 말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활용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나온 책입니다. 책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원하다라는 말을 다뤘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위한 언어교육 책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담은 메시지는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그런 거였어요. 크고 무서운 동물은 수컷이고 작고 귀여운 동물은 암컷으로 표현되는 거를 전 좀 이렇게 비틀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메시지를 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이야기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부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발상하게 된 계기가 제 친구 덕분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유치원 교사인데요. 그 친구에게 유치원 교사로서 어떤 그림책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떤 동물들한테 성별이 정형화된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호랑이였어요. 호랑이가 워낙 수컷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기는 일부러 가끔씩은 호랑이를 읽어줄 때 여자 목소리로 읽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호랑이를 어떻게든 남자 목소리로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큰 틀을 짰던 게 처음에는 어떤 성별처럼 예상이 가능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실 그 성별이 아니었다. 이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큰 틀을 짜고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제 부딪힌 문제가 뭐였냐면 마지막에 그러면 성별을 짜잔하고 알려줄 때 어떻게 성별을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암컷은 리본을 달고 수컷은 넥타이를 매고 혹은 암컷은 치마를 입고 수컷은 바지를 입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물건으로 성별을 상징을 한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생식기의 차이인데 생식기를 또 적나라하게 그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선으로 생각한 게 소변을 보는 자세였어요. 이건 역시도 성별을 나타내는데 솔직히 완벽하진 않지만 리본이나 여타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서 끝의 결말을 그러면 소변을 봐서 성별을 알게 하자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는 먹고 마셔서 화장실을 가게 해야겠다.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짜고 나서 드는 생각이 마실 때도 시원하다고 하고 쌀 때도 시원하다고 하네. 이 시원하다로 글을 쓰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의 아이시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좀 부끄럽기는 한데 제가 맨 처음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책으로 구성되는지를 제가 스스로 좀 알고 싶어서 조그만한 책에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한 권을 들고 왔지만 원래는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게 이제 여러 권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애를 고른 거예요. 이제 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고 나서 한 거는 구체적인 스케치를 그리는 거였어요. 이제 원화 크기랑 거의 비슷한 스케치북에다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옮겨 그렸어요. 연필로 그려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수정하면서 그렸고요. 이제 이 그린 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채색할 건가 그걸 정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토끼가 가장 차이가 크더라고요.
토끼가 가장 많이 변해서 토끼를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케치북에 아크릴로, 두 번째로는 같은 아크릴이지만 미끌미끌한 스노우지라는 종이에다가 한 토끼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이 공파나 기법 중에 하나인 스텐실로 한 건데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저는 공파나로 그린 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스텐실이 기법이 처음이라 연습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북은 다 공파나를 연습한 스케치북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거쳐서 이제 원화를 찍었는데 판하다 보니까 원화를 되게 여러 장 찍을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한 컷을 골랐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고른 토끼가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원화를 다 완성하고 나서는 이거를 스캔을 받았어요. 이제 스캔을 받아서 책 모양으로 출력을 해서 책 모양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출력을 하면요, 그냥 볼 때보다 좀 더 뭐가 부족한지, 뭐를 고치면 더 좋을지 이런 걸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표시를 하고 이 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출력을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글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글을 넣고 나서 보니까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 더미북에는, 최종적인 제 더미북에는 글씨를 제가 다 직접 썼어요. 손글씨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 노란색을 썼었어요. 이게 왜 노란색을 썼었냐면은 약간 소변을 상징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소변 보러 가니까 그걸 좀 암시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욕심에서 이제 노란색을 썼는데, 혹시 내가 너무 노란색에 집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미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색이 다 알록달록해요. 분홍색이기도 하고 초록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총 2권의 더미북을 만들고 이 2권의 더미북으로 이제 출판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출판사와 함께 얘기를 해서 변화돼서 나온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더미북이랑 한번 출판된 거랑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토끼를 중심으로 보여드렸잖아요. 토끼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토끼가 저는 4번째에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출판된 거엔 토끼가 2번째로 나와요. 토끼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글씨체도 좀 더 가독성이 좋은 폰트로 바뀌었어요. 제 손글씨가 남은 곳은 별로 없어요. 많이 변하진 않았는데 조금씩 변한 그림이 있고요. 이 조금씩 변한 건 다 새로 다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작고 글도 많이 없고 아기들이 읽을 것 같은 책이지만 사실 제작 과정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생각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책으로 구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시원에도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시원하다는 단어를 생각함으로써 이제 이걸 책으로 풀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뭔가 요소를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찾아내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다 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시원의 글그림 김경득 길벗 어린이. 목말라 쪽쪽 아이시원해 쫄쫄쫄 쪼르륵 쪼르륵 싹 부지직.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마 제 책을 읽는 독자분들은 아직 6살이 안 된 어린이일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어른이 된 그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말랑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좋은 어른으로 남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또 작은, 미약하지만 그림책으로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